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주중 경기를 치른 K리그 1이 다시 주말 경기로 찾아갑니다. 부진했던 팀이 살아나고 기세 좋던 팀이 삐끗하고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까지 터졌던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넘쳐나던 13라운드였는데요. 이번 주말 14라운드에도 재밌는 핵골잼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만찬이 꼼꼼하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21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성남의 경기입니다. 서울과 성남 주중 13라운드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서울은 강원 원정에서 0대1로 패하면서 리그 6경기 그리고 2달 만에 패배를 맛봤습니다. 1998년 이후에 태어난 선수 8명을 그렇게 많이 어린 선수 위주로 기용하면서 빡빡한 일정에 대비해서 큰 폭의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는데요. 조직력의 문제를 보이던 전반 30분 황문기에게 실점한 뒤 후반에 뒤집지 못했습니다. 후반에 기성용이라던가 박동진, 나상호, 팔로세비치를 투입하면서 반격에 나섰지만 끝내 뒤집지 못했고요. 주축 선수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좀 버텨주길 바랬을 텐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실점 장면에선 김진야의 대인 방어가 아쉬웠습니다. 체력은 아꼈지만 팀 분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성남은 일단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찝찝한 무승부였습니다. 수원FC 상대로 2대0 리드를 하다 후반 2골을 허용하면서 2대2 무승부. 후반 막바지에는 뒤집힐 뻔도 했습니다. 4월 초 수원 삼성전이 떠오르는 그런 같은 패턴으로 좀 비겼습니다. 시즌 두 번째 승리가 아직도 찾아오지 않고 있는데 마지막 김민혁의 자책골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원 FC보다는 더 난이도가 높은 팀 거기다가 서울 원정이거든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두 팀은 안익수 감독이 지난 시즌 도중에 부임한 이후로 3번 맞붙어서 서울이 1승 2무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서울은 원정 7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원정에서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홈에선 3연승 중입니다. 흔히 말하는 홈발 기대를 할 것 같고요. 이날 경기에선 주전 라이트백이자 최근에 중거리 슛에 눈을 떴습니다. 그렇죠. 윤종규 선수가 지금 누적 경고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공백을 메우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 최근에 레프트백으로 나서고 있죠. 김진야 선수가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강원전에서 교체로 뛴 기성용, 나상호, 파럴세비치 등은 선발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성남도 결장자가 있습니다. 중원의 파이터죠. 이종성 선수도 누적 경고로 빠집니다. 중원에서 힘싸움을 해주는 사실상 유일한 유형인데 경기 조율형이죠. 안진범 선수나 활동량이 좋은 이재원 등을 기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전방에는 밀리치가 지난 수원 FC전에서 선발 출전해서 전반 45분에 교체가 됐습니다. 슈팅을 하나도 쏘지 못한 그런 부진이 나왔던 걸 보면 이날 역시도 최전방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금 3경기 연속 포백을 가동하고 있는데 3백으로 다시 돌아가기보다는 포백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지켜볼 선수는 서울 나상호 하겠습니다. 강원전에서도 나상호가 투입된 이후에 확 몰아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다는 건 이 팀에서 나상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요. 성남에서 이시영 수협전에서 어시스트 기록했고 키패스도 가장 많은 2개를 기록하면서 오른쪽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최근 폼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서울 승하겠습니다. 로테이션 효과와 그리고 홈 이점이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 승하고 싶은데요. 안익수 감독이 지난 패배 후 선수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두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오후 6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 인천전입니다. 자, 선두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위권으로 내려서느냐 이 기로에서 포항과 인천이 만납니다. 포항 2연패에 빠졌습니다. 역시 신진호의 공백이 커요.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주는 플레이메이커이자 경기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캡틴 신진호의 부재가 느껴졌는데요. 다소 무기력했던 서울전과 달리 전북과 13라운드에서는 나름 해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의 포인트는 뭐였냐? 이수빈이었습니다. 서울전에서 이수빈 선수 부진했었거든요. 하지만 전북전에서는 후반 교체 투입돼 정확한 패스와 움직임으로 포항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비록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포항은 좋은 플레이로 전북을 흔들었거든요. 신진호 선수가 현재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통증을 느끼고 있어서 경기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라 경기 출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기는 하지만 만약 결장할 경우 이수빈이 서울전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전북전 모습을 보일지가 포항의 키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은 부상 이슈가 좀 있습니다. 지난 울산전에서 오반석, 이주용, 델브리치가 쓰러진 데 이어서 지난 대구전에서 여름까지 다쳤거든요. 오반석 현재 입원해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시즌 아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여름도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이번 경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용, 델브리치는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에요. 네. 델브리치의 복귀로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격은 뭐 또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역시 누구냐? 무고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무고사 지난 울산전에 이어서 대구전에서도 놀라운 원더골 기록했습니다. 울산전에서 칩슛 그리고 대구전에서는 왼발 발리슛. 네. 두 골 모두 주발이 아닌 왼발이었음에도 엄청난 감각을 자랑했거든요. 그러면서 득점까지 성공했는데 그만큼 감각이 좋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고사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사 현재 11골로 득점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1골 중 4골이 후반 추가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 무고사의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 5일 열린 첫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임상엽의 결승골을 앞서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포항은 당시 2승리로 선두까지 올라갔었고 이게 또 시즌 인천의 첫 패배였어요. 최근 3번의 맞대결 기록 봤더니 1승 1무 1패로 팽팽했는데 승부가 이 3경기에서 단 2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팽팽했다는 얘기겠고요. 포항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1승. 네, 원래 포항이 공격의 팀이잖아요. 네. 최근 5경기에서 멀티골이 한 골도 없습니다. 예. 최근 5경기에서 인천은 4무 1패거든요. 공교롭게도 4번의 무승부 스코어가 모두 2대 2였습니다. 이진법 축구를 넘어서 지금 많이 넣고 많이 먹는 흐름이 이어진다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팀이 현재 지금 자신의 색깔과는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인천 올 시즌 원정에서 3승 2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양 팀의 팽팽했던 흐름이 이날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포항 승하겠는데요. 터질 듯 터지지 않았던 골이 인천 상대로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7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개막전에 맞붙어서 0대0 무승부의 결과를 냈던 두 팀이 다시 만납니다. 그 이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김천은 조규성의 득점 릴레이에 힘입어서 상위권에 올랐다가 5월 전후로 힘이 빠지기 시작해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승 중이고요. 지난 17일 수원 원정에선 1대2로 패했습니다. 김천이 무패를 할 때 울산은 최근에 승무승 정반대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수원전에서 첫 패배를 당한 뒤 고비가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런 분석도 있었지만 그런 고비를 넘기는 단단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18일 제주전이 그 대표적인 경기인데요. 1, 2위와 2위의 싸움답게 치열하고 긴장감 넘치는 경기였습니다. 다만 골이 계속해서 터지지 않았는데 울산은 26번째 슈팅 만에 추가 시간 1분에 엄원상의 결승골로 승리를 따내면서 가장 먼저 30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기세면에서는 아무래도 울산이 김천보다는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천은 그래도 우리는 홈에서 강해. 3승 2무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테지만 울산은 원정 6경기에서 딱 한 번 졌고 4번 이겼어.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김천으로선 전력상으로나 분위기상으로나 홈 원정 상성으로나 그리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올 들어 가장 힘겨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이점이 있다면 주중 경기를 울산보다 하루 앞선 화요일에 치렀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최근에 지친 기색이 있었죠. 핵심 에이스 9골을 넣고 있는 조규성이 수원전에 후반에 교체 투입돼서 반경기만 소화했고 미드필더 고승범도 마찬가지로 45분만 뛰었습니다. 두 선수는 이렇게 뛰고도 클래스를 보여줬죠. 네, 이 경기에서 아마 다시 선발로 복귀할 거라 예상할 수 있고요. 두 선수가 돌아오면 아무래도 김천의 척추 라인이 더 튼튼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은 그에 비해 조금 더 제주전에 힘을 쏟았죠. 공격수 레오나르도와 이선, 박호, 아마노준 그리고 베테랑 이청용, 이전 선수들이 80분 이상을 좀 소화를 했고요. 교체도 2장만 썼습니다. 그건 어떻게든 제주를 잡겠다는 그렇죠. 그런 의지를 드러냈고 그 여파가 김천전에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날 엔트리에 제외된 미드필더 이규성이나 고명진, 이명재, 김민준 등의 선발 투입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 쪽 양팀 모두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제주전에서 직접 17일부터 센터백 듀오죠. 김기희와 임종은이 팀 훈련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복귀 타이밍을 잴 텐데 이르면 김천전에 엔트리에 들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드필더 원두재를 김영건의 센터백 파트너로 그렇죠. 내려서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두 전문 센터백이 돌아오면 아무래도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고요. 김천 김태환 감독도 수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최근에는 장신 센터백 3명을 맞아요. 수비에 배치하곤 했거든요. 그중 한 명이 국대 레귤러인 박지수 선수였고 그런데 이 선수가 수원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12분 만에 교체돼 나갔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찍는 수요일 버전으론 정밀 검사를 받기 전인데 햄스트링 부상이 의심됩니다. 박지수가 빠지면 김주성이 정승현의 파트너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수비에 변화를 가져갈 경우 그게 수비 안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키플레이어는 김천 정승현, 그런 의미에서 정승현을 꼽겠습니다. 친정팀이죠. 울산과의 개막전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맞아요. 그 이후로 한참을 쉬었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9월에 전역합니다. 그래서 울산으로 돌아가기 전 홍명보 감독에게 어떤 인상을 남길지, 그리고 울산이 최다 득점 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울산의 파상 공세를 어떻게 막아설지 좀 궁금하고요. 울산은 엄원상 안 하면 엄원상 선수가 저희 방송을 볼지는 모르지만 만약 방송을 본다면 키플레이 안 뽑으면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기세가 무섭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포인트 올렸고 6골 3도움입니다. 제주전을 통해서 6골 4도움, 시즌 두 자릿수 벌써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모든 선수들을 통틀어 4번째입니다. 이 선수가 김천전에도 어떤 활약을 할지 지켜보시고요. 이 경기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김천의 군인 선수들이 강팀 만나면 조금 더 신이 나서 잘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울산하겠습니다. 네.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 흐름이 쭉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2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수원의 경기입니다. 휴식기 이후에 3연승을 달렸던 제주가 울산에 0대1로 패하면서 연승 행진이 마감됐습니다. 상대 파상 공세 속에 버텼지만 마지막 1분을 넘지 못했어요. 제주의 올 시즌 원정 첫 패배였습니다. 결과는 아쉽긴 하지만 제주의 끈끈함을 보여준 경기라고 할 수 있었고요. 네. 이번 경기는 경고 누적으로 빠졌던 주전 수비수 김호규가 복귀하기 때문에 수비는 아마 더욱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원정 2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복귀하는데 제주가 올 시즌 홈에서는 썩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7경기에서 2승 3무 2패로 다소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무득점 경기가 4경기나 될 정도로 홈에서는 좀 득점포가 터지지 않았거든요. 지난 8일이었죠. 김천과의 홈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혀를 뚫어줬던 주민규 선수의 역시 눈길이 갑니다. 제주는 역시 주민규가 터져야 살잖아요. 네. 제주는 주민규가 골을 기록한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원은 개막 후 최고의 흐름입니다. 수원은 김천을 잡고 지난해 10월 이후 첫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수원 이병 감독 부임 후 첫 연승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멀티 득점도 처음으로 성공했거든요. 여러 지표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은 포백으로 전환한 다음에 지금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앞세워서 경기 흐름을 바꾸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돋보이는 게 뭐냐? 투지예요. 지난 경기에서 만난 김태환 감독도 수원에 투지에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이병 감독 부임 후 다소 좀 주춤했던 젊은 선수들이 다시 패기어린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하고요. 그러면서 공격 전개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이를 마무리하는 해결사까지 생겼습니다. 전세진에서 이름을 변경한 전진우가 주인공입니다. 사실 이 김건희 선수 부상 그리고 그로닝 선수의 적응 실패로 수원이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전진우가 지난 성남전 결승골에 이어서 김천전에서 또 한 번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달라진 수원의 핵심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전진우의 결정력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건희 선수가 이 경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출전 여부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첫 맞대결에서는 제주가 김주공의 결승골을 앞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당시 수원은 박건하 감독 체제였고요. 지금 수원이 전술이나 흐름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원이 이전에는 제주를 상대로 5연승을 달리면서 아주 강했는데 남길 감독 부임 후 치러진 5번의 대결에서는 제주가 3승 1무 1패로 또 강했거든요. 네. 이병근 감독 체제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수원이 또 올 시즌 2무 3패로 원정 승리가 없는데 지금 원정 징크스를 이병근 감독 부임 후 여러 징크스를 깨고 있는 수원이기 때문에 이 징크스도 깰 수 있을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죠. 무승부 하겠습니다. 흐름을 보니까 제주가 진 다음 경기는 꼭 무승부더라고요. 그리고 뭐 승리하고. 네. 저는 제주 승하겠는데 느낌상 수원은 영끌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주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 경기에서 아무래도 로테이션도 썼고요. 네.
자, 5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리는 대구와 강원의 경기입니다. 최근에 대구와 강원, 상성에선 재밌는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자 홈에서 꼬박꼬박 승리를 챙기고 있다는 건데 강원은 홈에서 대구 상대로 3연승, 의외로 강했고 반대로 대구도 대팍에서 강원 상대로 3연승 중입니다. 대구는 2017년 7월 이후 홈에서 강원전 6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대구가 리그에서 따낸 3승을 모두 홈에서 기록했고 실점률이 원정 대비 절반일 정도로 안정감 있는 경기를 하고 팀 내 득점 공동 선두죠. 고재현이 홈에서만 5골을 모두 넣고 있잖아요. 이런 점을 볼 때는 이날도 홈발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면 서로 왜 원정에서 힘드냐? 원정길이 멀어서 그렇답니다. 이게 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원정길이 멀고 그러다 보면 좀 힘들어서 제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관계자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과 같은 사나흘 간격 경기에서는 그렇죠. 원정팀이 아무래도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아까 언급한 2017년 7월 강원이 마지막으로 승리한 경기였는데 이 시기를 다시 한번 언급드린 이유는 세징야가 이때 K리그 1에 막 데뷔해서 크랙의 기운을 막 꿈틀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 세징야가 지금 K리그 최고의 에이스로 떠올랐죠. 그렇죠. 강원 상대로도 6골 넣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오. 최근에 또 부상을 털고 돌아와서 최근 3경기 연속골 여기에 2개 도움을 더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천전 극적인 헤더 동점골 그리고 인천전에선 놀라운 프리킥골. 진짜 잘 찼어요. 네, 저는 그냥 올해의 골로 뽑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정말 궤적이나 파워가 예술이었던 그런 골입니다. 최근에 폼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렇죠.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었고 강원전에서 1도움을 추가하면 K리그 개인 통산 50-50을 와, 벌써. 달성합니다. 역대 12번째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 세징야 얘기만 할 수 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어쨌거나 세징야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상 대구는 세징야 원맨팀 색깔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제카가 전방에서 많이 싸워주고 뭐 공중볼 따내고 기대 이상 잘해주는 것도 맞지만 결국 해결을 하는 건 세징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그거죠. 연스볼 최용수 감독이 지금 상대가 잘하는 걸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스페셜리스트잖아요. 맞아요. 이 연스가 어떻게 세징야를 묶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광원이 전북과 서울을 만나서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을 하는 그런 전술로 두 경기에서 단 1실점을 내주고 승점 4점을 땄습니다. 최근 수비가 흔들렸던 강원인데요. 네. 이 두 경기에서 확 달라진 모습 보였습니다. 네, 서민우를 그 전에는 3백으로 내렸지만 서민우를 다시 올리고 김명빈 양 옆에는 측면 수비수죠. 그렇죠. 임창우와 윤석영을 내세워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전에서도 아마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전방부터 어떤 세징야가 공을 잘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술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반대로 만약에 내려서서 할 경우에는 세징야가 어떤 댄스를 출지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 차원을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강원은 리그에서 8경기 연속 이기지 못하다가 서울, 하필 서울이죠. 그쵸. 최용수 감독의 친정팀인데 이 서울을 잡으면서 기나긴 무승에서 탈출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 승부의 세계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인터뷰도 했고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 강원이 시즌 초반에 기세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 받은 연스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날 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전방 공격수 디노와 이정엽이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김대원, 양현준 이 두 공격수에게 뭔가 부담이 좀 컸는데 최근에 울산전에서 김대우, 서울전에서 황문기 이렇게 미드필더들이 득점을 채워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세징야에 대항할 강원의 키플레이어로 황문기 하겠습니다. 전북전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했다가 최용수 감독에게 아주 혼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울전 역습 상황에서 결승골로 본인이 좀 만회를 했습니다. 이날 가장 많은 5개의 슛. 김대원과 양현준이 빠른 발로 상대 수비수를 흔들 때 미드필더들에게 기회가 나는데 그렇죠. 이것을 황문기가 잘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생중계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대구 승하겠습니다. 네, 상성을 따르겠습니다. 일정상 유리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흐름 쪽에서 어느 한쪽에도 쏠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전북의 경기입니다. 시즌 2번째 절친 더비입니다. 지난 시즌은 김도균 감독의 완승이었죠. 수원FC 전북을 맞아
2승 2무로 한 차례도 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시즌 개막전이었죠. 첫 경기에서 김상식 감독이 이 징크스를 바로 깼는데요. 송민규의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두 절친이지만 양 팀은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FC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수원FC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거든요. 경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수원FC 특유의 공격적인 축구는 여전한데 그러면서 매 경기 골도 넣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역시 수비입니다. 성남과 13라운드에서도 리그에서 가장 득점력이 떨어지는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골이나 내줬거든요. 김동인 감독이 포백으로 전환 후에 이제 수비 변화를 택했고 그러면서 매 경기 지금 좌우 풀백과 골키퍼를 바꾸고 있는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성남전 두 번째 실점 장면을 보면 박배종 골키퍼의 보이지 않는 실수가 좀 보였거든요. 유연, 이범영, 박배종 이 세 명의 골키퍼가 다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도윤 감독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수비가 흔들리고서는 결과를 잡기가 어렵잖아요. 반면 전북은 과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괜찮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1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순위도 3위까지 끌어올렸는데 하지만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아쳔 복귀 후 치른 4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은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고요. 포항전에서도 전반은 나름 괜찮은 모습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선제골도 넣었는데 후반에는 사실상 원사이드에 가까운 모습으로 밀렸거든요. 후반에만 무려 19개의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반면 전북이 날린 슈팅은 3개가 다였어요. 물론 놀라운 수비 집중력으로 실점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의 파상 공세 속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것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전북은 올 시즌 변화를 준 경기에서 전반 좋은 모습을 보이고 후반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강원전에서도 그랬고요. 네. 전술적 대응이나 체력 저하 이런 면에서 모두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전북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11위까지 내려간 수원FC는 강등권 탈출, 3위에 오른 전북은 선두권 추격을 위해 중요한 일전인데 수원FC는 잭슨이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게 고민일 겁니다. 잭슨이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수원FC 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전북은 또 백승호가 햄스트링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날수 출전이 쉽지 않은 전망인데 이 두 선수의 공백을 양팀 어떻게 메우는지 이게 고민인 가운데 수원FC는 이승우, 전북에서는 쿠니모토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캐슬파크의 왕, 홈승우라고 불리는 이승우는 지난 제주전에서 홈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레머니를 하지 못하면서 홈 연속골 기록이 깨졌거든요. 제주전뿐만 아니라 성남전에서도 보여줬지만 수원FC는 이승우가 흥을 내지 못하면 공격이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이승우가 중요하고요. 전북은 돌아온 쿠니모토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김보경이 아무래도 맹장 수술 여파가 있고 백승호까지 빠진다면 역시 볼을 전개해줄 선수가 쿠니모토거든요. 그렇죠. 포항전에서 복귀골을 신고하면서 다시 김상식 감독의 신임을 얻게 된 만큼 이날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이 됩니다. 예측해 주시죠. 전북 승리하겠습니다. 전북의 공격진이 부진하기는 하지만 수원FC의 수비는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하겠습니다. 오. 난타전 끝에 2대2 스코어 보겠습니다. 자, 14라운드 프리뷰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도 많은 골이 터져서 팬들을 즐겁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불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